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은 베테랑스 데이, 우리말로 하면 재향 군인의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오늘 증시도 거래량은 상당히 적은 가운데 한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보고 들어갈까요?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장 중에는 대부분 약세 흐름이 이어졌고 매도 우위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또 한 번의 막판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 3대 지수 모두 그 폭은 크지 않지만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를 결국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미국 증시의 강세는 과연 그 질과 양 둘 다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 강세에서 소외된 거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그래 왔던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이 꺾여야 우리한테 또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미국은 지금 좀처럼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죠. 10월 FMC 앞두고 10월 이제 첫째 둘째 주에 약간 좀 빼는 듯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그냥 이 헐리우드 액션이었었죠. 어쨌든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간 미국 증시가 부럽긴 한데 우리나라 내일 만기를 앞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방향성은 하방으로 저는 봤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간의 선물 드리블이 현란하게 일어나다가 결국은 이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베테랑스 데이도 됐고 해서 이제 미국에 뭐 특별한 이슈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런 날 좀 한번 향후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제로 헤지 보실까요? 양쪽 원화는 종료가 됐죠. 그 이후에 연준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느냐는 건데 이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연준 보유 자산이 양쪽 원화 종료 이후 이제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죠. 뭐 사실 뭐 자산 매입은 종료가 되더라도 연준이 갑자기 또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 아니다. 금리도 제로 금리를 컨시더러블 타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천명은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연준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보면은요. 너무 작죠. 이 부채 자산 금액이 보니까 2조 5,610억 달러를 찍었어요. 이게 이제 11월 5일 기준이거든요. 4주 이동 평균에다 갖다 비교하면은 1,880억 달러가 지금 줄어든 거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 8월 달 양적 완화 종료 직전에 2조 8천억 달러로 거의 피크를 한번 찍고 나서 지금 2달 만에 올 2월 수준으로 연준 대차 대조표상 부채 자산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났죠. 채권 매입이 종료가 됐는데 뭐 만기 채권 재매입이나 이런 오퍼레이션보다는 어쨌든 지금 연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급격하게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미국 시장의 강세는 이거를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동성과 미 증시, 연준과 글로벌 증시의 관계는 누가 봐도 이제 정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곳간에서 인심이 났었다, 그동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준 이 대차 대조표상 부채 자산의 비율과 S&P 500 지수는 뭐 최근 들어서 상당히 뚜렷한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연준이 꿔준 돈으로 이제 저렇게 증시가 유동성 랠리를 즐긴 건데 연준이 돈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진 않아도 그동안 계속 공급해 주던 거를 끊었다고 할 때 어떨 것이냐.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작년에 테이퍼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우리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막 그 강이 범람하기 전에 이제 팔당댐 같은 경우 보면은 수위 조절한다고 댐의 수문을 당장 닫아도 강 상류 중류 하류는 계속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준의 유동성이 양쪽 하나 종료를 한다고 해도 급격하게 이제 이 순감은 아닐 것이다라고 봤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대체 대조표상 자산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제로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고는 해서도 양적 완화 종료와 동시에 유동성의 위축, 수축, 긴축은 어쨌든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 저런 강세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걸 좋아하는 시장은 이 세상에 없죠.
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야르데니 리서치에서 각국 중앙은행 자산 현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자료가 이제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그래프만 보면서 가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연준하고 영란은행은 지금 이미 이제 꺾였죠. 그다음에 ECB는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빈자리를 채워주느냐? 바로 일본 중앙은행. 뭐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PBOC는 중국 인민은행. 이런 쪽에서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 이 연준, 영란은행은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빼고요. 그럼 일본중앙은행, 연준, ECB, 중국 인민은행 이 네 명이서 열심히 수건 돌리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뭐 바통을 주고받고 하면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러니 참 미국이 일본을 안 이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외교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지금 다른 것보다도 뭐 이게 배가 아프다고 표현하면 제가 좀 소인배인데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저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보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어제 사실 이제 롱숏에 따라서 일본 증시가 좀 눌리면서 우리가 힘을 낼까 했지만 오후 들어서 니케이 지수가 또 한 번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산케이 신문의 기사 보시면은 아베 신조가 지금 조기 총선과 소비세 인상 연기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추진할 의지를 표명했는데, 일단 뭐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자민당을 중심으로 국회 이제 조기 해산을 통해서 일찍 총선을 준비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고, 지난 4월 달에 5%에서 8%로 올린 이제 소비세를 전국에는 10%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내년 10월로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4월에 소비세를 올리고 나서 일본 경기가 이 소비세 인상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걸 쟁점으로 이번에 조기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소비세 인상 연기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자민당이 또 한 번 압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반면에 최근에 합당을 했죠. 유신당 이 공동대표 하시모토 토오루는 또 망하게 생겼다. 이대로라면은 야당의 참패다. 자민당의 독주가 너무나 심각하다. 소비세 연기를 들고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뭐 대적할 만한 공약도 없고 사실상 선거 전략도 지금 뭐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일본이 이제 양적 완화 기조를 쉽게 접으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했다는 식으로 가고 있고 이제 자민당의 이런 뭐 극우파의 캐릭터도 있고 계속 이제 달러엔도 그렇고 자민당의 독주와 이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제 각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어저께 니케이 지수는 위로 팍 떴고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16엔을 어저께 찍고 내려왔습니다. 현재 115엔 62전에 위치해 있는데 어쨌든 116엔 때는 이게 7년 내 거의 최고치였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동아시아권 소식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제는 우리나라 뭐 상호를 말씀드려도 무관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뭐 거의 뭐 보통 명사화 됐기 때문에 빼빼로데이였었죠, 우리는. 근데 중국의 11월 11일은 짝대기가 4개 있는 날로 싱글즈 데이라고 해서 이날 이제 뭐 서로 선물도 하고 싱글인 사람은 뭐 지가 지한테도 선물하고 뭐 이제 이런 날인데 어쨌든 여기서 빵 터진 게 뭐냐면은 또 온라인 매출이란 말이에요. 알리바바에서 지금 신나가지고 IR 자료 냈는데 싱글즈데이 매출 지금 잠정 집계된 거를 발표했는데 총 결제 규모가 93억 달러. 요 하루에만. 그 중에 모바일이 절반을 결제 규모에서 차지했단 말이죠. 물론 알리바바의 주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빵 터질 것이라고 나왔던 그 전날 미리 올랐다가 요걸 보고서 소문을 샀다가 뉴스에 팔았던 매도세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손가락을 담그고 싶잖아요. 이제. 하지만 애플이 또 여기서 재빠르게 또 알리바바와 손을 잡으려고 하네요. 중국 이제 내수 시장의 전자결제 제휴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알리페이를 아이폰에 뭐 이식하는 식으로 이제 뭐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뭐
내일 만기일 앞두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의 방향성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고 오르든 내리든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오늘 제가 뭐 괜히 염세주의적으로 외신을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꾸 이제 우리가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어제 이제 우리나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 가지고 외국인이 열심히 드립을 하고 현물 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서로 뭐 캐치볼하고 서로 공 주고받고 하다가 지수는 어쨌든 플러스권으로 맞춰놨지만 MSCI 한국지수에서는 전혀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58선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일단 내일 만기를 지나고 나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보다 월가의 시각이 높지는 결코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